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2023년 도 1학기 기말고사 고2 내신 경향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동명여고 2학년이고요. 과목은 문학입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출판사는 신사고 문학교과서입니다. 자, 시험 구성을 살펴볼게요. 현대소설의 미스터 방이 문제 3문제, 서술상의 특징 문제 1문제, 내용일치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문제에서 내용일치, 표현상의 특징, 내용일치, 그리고 수능형, 외적 준거, 보기에 정보를 많이 주고요. 그걸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라고 시키는 거를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문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표적 수능형 문제입니다. 내신에서도 내릴 수 있어요. 한소리 춘향가에서 3문제, 서술상의 특징 문제, 내용일치 문제, 내용일치 문제. 고전소설 사신안정기에서 내용일치,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문제, 수능형 문제. 그 다음 현대시 사과를 먹으면 단단한 고요, 율포의 기억에서요. 표현상의 특징, 내용일치 문제, 수능형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고전소설 유충열전에서 서술상의 특징 문제. 이거는 현대시의 표현상의 특징 문제랑 이제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에서 수사법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상이나 운율형성 요소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서술상의 특징에서는 시점이나 이런 구성 방식이나 이런 소설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내용일치 문제고, 현대시에서 내용일치 문제, 수능형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고전소설 이춘풍정에서 내용일치 문제, 외부작품 비교 문제 냈습니다. 학습활동 작품이랑 비교했기 때문에 외부작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총 서술형 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어느 날 공을 나오면서에서 1문제, 춘향가 판소리에서 1문제, 고전소설 사신안정기에서 1문제, 고전소설 유충열전에서 1문제, 현대시 세안도 추억에서에서 1문제지만 쓰기는 2개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분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예쁘게 도표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 및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하늘색, 주황색은 내용일치 문제, 노란색은 보기 제시형 수능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하늘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수능형이랑 조금 유형이 다르지만 그래도 보기형 문제 22번도 쌤이 수능형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퍼센티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일치 문제가, 그래서 압도적으로 내용일치 문제가 많죠. 근데 문학 문제는 원래 내용일치 문제가 좀 많아요. 특히 시험 범위가 많고 그 안에 긴 작품이 많이 포함될수록요, 내용일치 문제 수가 많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내용 문제만 돼도 낼 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균형적으로 나온 편이에요.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는 많이 나오더라도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의 맹점이 딱 이거야. 어떤 점이냐면 다 아는 작품이잖아요. 보기 외부 지문 문제를 내거나 외부 작품을 내지 않는 이상 다 내가 아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일치 문제는 다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가정하면요, 결국 이 외 문제에서 등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있으셔야죠. 그리고 특히 일부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와 일부 수능형 문제를 잘 맞췄어야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끝나고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내용일치 문제도 틀렸다, 이 주황색에 속하는 내용일치 문제도 틀렸다 라는 건 지금 자기가 공부가 똑바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총평, 물론 그렇다고 너무 상심은 마세요. 몇 개를 틀렸다고 해서. 왜냐면
틀릴 수도 있었어요. 범위가 좀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평을 한번 볼게요. 이번 시험 범위는 고전소설 3개와 현대소설 1개 그리고 판소리 1개가 포함돼서 긴 작품 5개, 현대식, 고전식 합쳐서 7작품, 그래서 총 12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에서 내용을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이 충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배려를 해서 그 외 부분은 애초에 터치를 안 했습니다. 문제에서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전반을 최대한 꼼꼼하게 훑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에 시험 대비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동명시험이 모의고사 유형을 이제 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좀 편하게 하시고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모의고사 유형 공부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 정규 수업을 좀 들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학생들이. 하지만 이런 이제 정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서술형 문제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는 항상, 동명의 서술형은 1학년 때부터 악명 높잖아요. 항상 대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학기 때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2학기 고2 국어는요, 이제부터는 독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문학과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문학에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았어. 1, 2등급. 그렇지 않았어. 상관없습니다. 문학에서 내가 무슨 등급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등급을 맞았든지 간에 2학기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독서 내신에서는 문학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이 또 어려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방학 기간부터 독서를 공부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공부냐? 근데 시험이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막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를 막 반복을 해서 계속 읽기만 하거나 이런 기계적인 공부하지 마시고요. 독해 능력 자체를, 내가 글 읽는 능력 자체를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서 문제의 출제 원리를 또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항상 우리는 출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겨먹어야 됩니다. 이겨먹는 표현은 조금 아이러니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방학 기간에 꼼꼼하게 모의고사 독서 기출문제들을 가까운 특히 연도의 기출문제들, 그래서 우리 베이스캠프 학원에 오는 학생들 친구들은요, 이미 이제 클리닉 시간에 계속 매주 한 회차씩 모의고사를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혹시 내가 일이 있어서 클리닉을 못 온다, 아니면 이제 무슨 이유를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자체적으로 모의고사 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더 나은 성적, 기말이 아니라 2학기 때 더 나은 성적, 더 좋은 성적을 노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출 분석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